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세상에 내놓은 바로 그 순간,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이어 맞으며 주저앉았다.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사상 최대라는 숫자가 화면에 뜬지 하루 만에 주가는 6% 넘게 꼬꾸라졌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코스피는 다시 7,200선까지 밀려났다. 지금 코스피 위에 놓인 저울 하나를 떠올려보면 상황이 그림처럼 그려진다. 저울 한쪽 접시에는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무게추가 올라가 있고, 반대쪽 접시에는 반도체 고점론과 중동에서 날아온 포성이라는 무게추가 얹혔다. 원래대로라면 실적적으로 기울어야 정상인 저울인데 이번 주는 포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게 문제였다. 이야기는 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5점, 02포인트 4.91% 내린 7,656.31로 마감했는데, 장중 낙폭이 8%를 넘어서면서 오후 1시 51분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6.92% 내린 29만 6천 원에 마감하며 30만 전자가 다시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6.06% 내린 220만 원대까지 밀렸다. 시장은 이 실적 발표를 축포가 아니라 차익 실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오늘로 넘어오면 상황은 한 번 더 꼬였다. 코스피는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한때 1% 넘게 상승 전환하는 듯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미군이 공습을 확대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 80여 곳을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는 뉴스가 들어오자 낙폭이 순식간에 커졌다. 오후 1시 31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7,000선 붕괴 위기까지 몰렸다가 결국 전 거래일보다 409.52포인트 5.35% 내린 7,246.79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코스닥은 46.23포인트 5.56% 내린 785.00으로 마감하며 800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 이 지수가 800선을 밑돈 건 약 10달 만에 처음이었다. 코스피가 흔들리면 코스닥은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린다는 공식이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된 셈이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조 원 선마저 내주며 5,931조 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날 아시아 증시를 나란히 놓아보면 한국만 유독 유난했다는 게 더 도드라진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59% 내리는 데 그쳤고, 대만 가권 지수는 오히려 0.56% 올랐다. 같은 지정학 리스크와 같은 반도체 고점론을 공유하면서도 한국 지수만 5% 넘게 무너졌다는 건 해외 변수 못지않게 단일 종목 쏠림이 큰 국내 수급 구조 자체가 유독 취약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흥미로운 건 그 수급의 속살이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3,311억 원을 순매수하며 최근 이어지던 매도세를 일단 멈췄다. 언뜻 보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으니 곧 반등이 온다는 해석이 나올 법한 장면이다. 그런데 정작 지수를 끌어내린 쪽은 기관과 개인이었다. 기관이 3,377억 원, 개인이 451억 원어치를 각각 팔아치우며 하방 압력을 더했다.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시장을 떠받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는 뜻이고, 정말로 추세가 바뀌었는지는 하루 이틀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일정에 맞춰 외국인들의 국내 비중 축소가 일단락되며 매도 압력이 기계적으로 완화됐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해석이 맞다면 내일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져야 앞뒤가 맞는다는 게 관건이다. 여기에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 애플이 중국 내수용 아이폰에 중국 반도체 기업 CXMT의 디램을 실제로 시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CXMT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 디램 생산업체로 올라선 회사다. 애플이 이 회사 제품을 공급망에 넣는다는 건 메모리 가격에 상방이 아니라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최대 43조 원 규모의 ADR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적은 최고인데 주가는 못 버티는 지금의 그림이 반도체 초호황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대형 이벤트를 앞둔 일시적 조정인지 시장은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몇 주 사이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메모리 가격에 부담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정도
이런 의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신경전이 계속되는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하나만으로는 쉽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업종 안에서도 온도차는 뚜렷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하나오션은 22% 넘게 폭락하며 낙폭을 키운 종목 명단의 맨 앞에 이름을 올렸고, 반면 금융주와 자동차, 화장품, 담배처럼 반도체와 무관한 종목들은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하며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런 자금 이동이 이틀째로 이어지는지 오늘 이후 거래일에서도 계속 확인해 볼 대목이다. 급락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매일 그렇듯 신용과 스탁론 물량의 반대 매매 압박도 변수로 남아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밀리면 다음 거래일 개장 동시호가에서 하한가 근처로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잦았던 만큼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일수록 매일 초반 변동성이 한 번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계도 함께 나온다. 국내 증권사들은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중장기 이익 전망 자체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어제 급락 직후에는 이번 낙폭이 이익 개선 속도에 비해 과도해서 추가 수익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평가도 증권가에서 나왔다. 다만 지금처럼 한번 불안 심리가 자리를 잡으면 웬만한 뉴스는 전부 악재로 읽히기 마련이고, 오늘 하루도 결국 그 악재 해석이 더 우세했던 하루였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수가 크게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온 종목이 실적 발표 당일 오히려 급락하는 장면을 이미 여러 차례 겪은 만큼 일부는 이번에도 결국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보고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저가 매수가 진짜 바닥을 다지는 힘이 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하락장에서 매물만 더 늘리는 결과로 끝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구간이다.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에서 6차례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얇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내일 이후 시장을 판단할 기준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 하루짜리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밀리지 않고 지지선을 지켜내는지. 셋째, 10일로 예정된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이 마무리된 뒤에도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매도 압력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저울 위에는 여전히 2개의 무게추가 남아있다. 어제는 실적이라는 추가 이겼어야 할 자리를 포성이 대신 차지했고, 오늘은 이란과 미국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그 저울이 다시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한 채로 코스피 7246.79라는 숫자만 화면 위에 덩그러니 남았다. 저울이 어느 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 화면에 찍힌 이 숫자들이 결국 다음 거래일을 여는 유일한 단서로 남아있을 뿐이다.